지난 제34차 총운영위원회에서 인준된 입장서를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입장서 낭독 전에 한마디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학교 모 교수님께서 저희 총운영위원회의 입장서에 C+의 점수를 주시며 평가는 담당 교수의 고유 권한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그 교수님의 입장문 쓰기 강좌 강의 계획서를 본 적도 수강 신청한 적도 없습니다. 심지어 저희가 강의 평가를 하지도 못하게 심지어 저희가 강의 평가를 하지도 못하게 댓글도 막아두셨는데요. 저희 내일상과 함께하는 총학생의 내일은 공약사업이었던 강의 계획서 의무화와 강의 평가 내실화를 이행하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집회를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총학생의 입장서를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국 교수의 법무부 장관 후보자 사퇴를 촉구한다. 지난 8월 23일 서울대학교 아크로 광장에서 서울대학교 학생과 동문 500여 명이 모여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요구하는 촛불 집회가 열렸다. 지금 서울대학교 구성원들은 조국 후보자에게 제기되고 있는 여러 의혹에 대해 분노와 실망감을 표출하고 있다. 특히 조국 후보자의 딸이 고등학교 시절 2주간의 인턴십만으로 SCIE급 논문의 제1저자가 되었다는 점, 해당 논문의 연구기간이 끝난 이후에 조국 후보자의 딸이 박사 연구원으로 등록되었다는 점, 해당 논문이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점, 해당 논문이 대학 입시에 부정하게 사용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점, 진학한 대학과 대학원에서 비정상적으로 많은 장학금을 받았다는 점 등에 대해 우리 서울대학교 학생들을 비롯한 청년 대학생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다. 서울대학교 총학생회가 조국 교수에게 법무부 장관 후보자 사퇴를 요구하는 것은 서울대학교 학생사회가 보수화되고 우경화되었기 때문이 아니다. 고등학생의 신분으로 2주간의 인턴십에 참여하여 논문의 제1저자로 등재된 것을 보고 밤낮 없이 논문 작성을 위해 실험과 연구에 매진하는 학생들이 분노하는 것은 당연하다. 두 번의 유급에도 불구하고 조국 후보자의 딸에게 수천만 원의 장학금이 들어간 것을 보고 청년들이 허탈감을 느끼는 것 또한 당연하다. 언론을 통해 제기된 조국 후보자에 대한 의혹들이 모두 사실은 아닐 수도 있다. 조국 후보자가 해당 사안에 직접 개입한 것이 아닐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 국민과 청년 대학생들은 납득 가능한 설명과 해명을 요구하고 있다. 정의와 공정을 말하던 공직자의 모순된 모습에 배신감을 느끼는 국민의 목소리를 뒤로한 채 조국 후보자는 제기된 의혹들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거부하고 있다. 자신에게 제기되는 의혹들에 대해 법적인 문제는 없다라고 말하며 후한무치의 태도로 일관하는 조국 교수가 법무부 장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수백 명의 동문이 참여한 8월 23일의 촛불 집회가 이를 뒷받침한다. 사회적 부조리와 비상식에 대한 학생 구성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은 총학생회의 당연한 책무이다. 원칙과 상식이 지켜지는 나라, 정의가 살아있는 사회를 위해 서울대학교 총학생회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사퇴를 강력하게 촉구한다. 법무장관 자격 없다! 지금 당장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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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큰 소리로 구호 외쳐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은 첫 번째 사전 신청자 발언입니다. 현재 경제 C반 학생회장을 맡고 계신 경제학부 17학번 강동훈 씨를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야 이놈아, 제정신이냐? 그런다고 세상이 바뀌느냐? 계란으로 바위치기다. 세상 무서운 줄을 알아라. 넌 뒤로 빠져라. 제가 사랑하고 저를 사랑해주시는 분들이 지난 이틀간 제게 해준 말씀입니다.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걱정이 앞섰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옥의 가장 뜨거운 자리는 인생의 중요한 결정에서 중립을 택한 자들의 몫이라는 제 저어명을 지키고 싶었고, 제가 세운 원칙에 저부터 일관성을 지키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선배, 후배, 동기 여러분. 경제학부 17학번 강동은입니다. 입을 떼기까지 겁이 많았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제 뒤로 발언을 이어갈 세 분과 오늘 함께 해주신 500여 명을 보니 발언을 시작할 용기가 납니다. 판단을 하기 전에는 당연히 판단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기준이죠, 일종의. 발언을 준비하면서 그 기준을 세우기가 무척 어려웠습니다.
저는 판검사나 변호사가 아니라서 후보자님이 불법을 저질렀는지 아닌지는 잘 모릅니다. 그것을 온전히 판단할 역량이 못 됩니다. 그래서 법보다는 더 쉬운 판단 기준을 세웠습니다. 법이 아니라 조국 교수님께서 과거에 강조하신 원칙 몇 가지를 판단 기준으로 세웠습니다. 조국 교수님은 7년 전 장학금 지급 기준을 성적 중심에서 경제 상태 중심으로 옮겨야 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법적으로 하자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일관성을 따졌을 때 따님의 장학금은 성적과 경제력 중 어떤 기준으로 정당화야 됩니까? 조국 교수님은 정치인의 논문 표절을 비판하며 7년 전 지금 이 순간도 잠을 줄이며 한자 한자 논문을 쓰고 있는 대학원생들이 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법적으로 하자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일관성을 따졌을 때 국내 유수 대학교 박사과정의 졸업 요건인 SCI급 논문의 제1저자로서 당시 고등학생이셨던 따님이 옳은 것은 어떻게 정당화됩니까? 조국 교수님은 성완종의 로브리스트가 공개된 7년 전에 정치인들을 겨냥하면서 조선시대에 탄핵당한 관리는 사실 여부를 떠나 사직해야 했고 무고함이 밝혀진 후 복직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일관성을 따졌을 때 후보자님께서 어제 출근길에 진실이 아닌 의혹만으로 검찰개혁의 큰 길에 차질이 있어서는 안 된다 라고 하신 말씀은 어떻게 정당화됩니까? 제가 비록 법률가는 아니지만 그렇지만 법치국가를 작동시키는 기본 원리가 법 앞에 평등이라는 사실은 압니다. 법 앞에 평등, 달리 말하면 대상에 따라 잣대가 달라지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법을 다루는 사람이라면 필히 지녀야 할 덕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가슴으로부터 피 맺힌 심정으로 조국 후보자님께 여쭙습니다. 어째서 조국 후보자를 조국 교수님께서 비판하고 계십니까? 어째서 조국 후보자의 적은 조국 교수님이십니까? 어째서 조국 교수님이 사회를 평가하는 잣대와 조국 후보자가 개인을 평가하는 잣대가 다릅니까? 어째서 때에 따라 잣대가 hul기도 부서지기도 하시는 분이 우리나라의 법무를 장관할 적임자이십니까? 영국의 소설가 헨리 필딩이 말했습니다. 역경은 원칙을 실험할 기회다. 역경 없이는 자신이 정직한지 아닌지 알 수 없다. 제가 마이크를 쥔,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가장 큰 이유도 제가 한때 존경했던 조국 후보자께서 정직하시다는 사실을 지금이라도 확인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마이크를 쥔 이 순간도 이 집회를 향한 비판은 끊임없습니다. 누군가는 서울대가 우경화되었고 심지어 수국골통이 되었다고 비난합니다. 그분들께 간곡히 한 말씀 올립니다. 우리는 진보적인 대학생이거나 보수적인 학생이어서 이 집회에 온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학생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왔습니다. 제게 대한민국이 자랑스러운 이유는 고층 빌딩이 많거나 기술력이 좋거나 경제 규모가 크기 때문이 아니라 법치국가로서 작동한다는 법 앞에 평등이 있다는 대상에 따라 잣대가 다르지 않다는 그 자부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저희를 적폐 기득권이라고 부르면서 개혁의 걸림돌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부모님과 가정교육까지 언급하고 우병우와 김기춘 같은 선배를 둔 학교답다는 원색적인 비난까지 들립니다. 그분들께도 간곡히 한 말씀 올립니다. 여기 계신 우리 선배, 후배, 동기분들 가정교육도 잘 받았고 훌륭한 선배도 열어두었다고 자신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선배는 우병우나 김기춘이 아니라 멀게는 박종철 열사이고 가까이는 불과 3년 전 박근혜 탄핵 촛불 집회에 함께한 12, 13, 14, 15, 16 선배님들이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좋아져서 그때의 화염병 대신 오늘은 촛불을 들었고 불빛이 향하는 방향은 달라졌지만 그때의 화염병을 들었던 그때 우리 선배님들의 신념, 3년 전 촛불을 들었던 우리 선배님들의 신념, 그리고 오늘 촛불을 든 우리의 신념은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조국 후보자를 비판할 생각만 하지 말고 더 큰 사회 포괄적인 전반적인 문제를 없애는 데 힘을 보태라고 합니다. 그분들께도 간곡히 한 말씀 올립니다. 그 사회 전반적인 문제의 표본인 사람조차 비판하지 않고서 어떻게
대체 어떻게 그 사회 문제를 해결한다는 말씀이십니까? 결국에는 제 발언의 요지는 간단합니다. 장학금은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고학생에게 가야 한다는 원칙, 논문을 작성할 때는 연구 윤리를 준수해야 한다는 원칙, 의혹이 제기된 공직자는 무고함을 밝힌 후 복직해야 한다는 조국 교수님께서 세우신 그 원칙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진영 논리에 굴복할 것인지 아니면 이 진흙탕 속에서도 그 원칙들을 고수할 것인지 우리가 선택할 몫입니다. 이 사안으로 말미암아 항내외적으로 정쟁이 극에 달한 지금에도 우리가 원칙에 입각한다면 떳떳하게 말하고 떳떳하게 행동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선배, 후배, 동기 여러분, 오늘 밤 여러분께서 만약 제가 느끼는 문제인식에 함께 공감하신다면, 제가 느끼는 이 절박함을 함께 공유하신다면, 일관성이라는 제가 중시하는 가치를 함께 공유하신다면, 그리고 우리가 원칙에 입각하면은 떳떳하지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그 생각에 공유하신다면은 우리가 물러설 이유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밤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학생들의 명령이다! 지금 당장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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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으로 두 번째 사전 신청 발언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공과대학 학생회장이신 화학생물공학부 16학번 임지현 씨를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31대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학생회장 임지현이라고 합니다. 네. 참가자분들이 많이 와주실 거라 믿긴 했는데 막상 이렇게 앞에서 눈으로 보니까 감회가 새롭네요. 네. 개강 직전에 마지막 즐거움을 뒤로하고 이 바쁜 시간을 내어서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모든 동문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발언 시작하겠습니다. 조금 전 발언에서 총학생회장님이 말씀해주신 대로 총학생에서 주도하는 지금 이 집회는 총학생회장과 부총학생회장 그리고 저와 같은 각 단과대 학생회장으로 이루어진 총운영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의결되었습니다. 밤늦게 길고 다양한 논의가 있었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조국 후보자에 대해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는 것은 각 단대를 불문하고 각자의 성향을 불문하고 모두의 공통된 목소리였습니다. 네, 저는 공과대학 학생회장으로서 왜 이 집회에 찬성표를 던졌는지 아니면 제 개인이 왜 이 집회에 찬성을 던졌는지 지금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다 열심히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네, 저희 대학생들은 왜 공부를 하는 걸까요? 왜 서울대학교의 자습실, 연구실, 도서관의 불은 밤새도록 꺼지지 않고 치열하게 공부하는 학생들로 차 있는 것일까요? 누군가는 순수한 학문적 호기심의 성취를 위해서일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학점 취득 혹은 자격시험 합격 등 공부를 통해 안정된 미래를 원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가지각색의 다양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각자의 목적이 무엇이든 공부를 계속할 수 있게 해주는 원동력은 바로 노력한 만큼 보답을 받을 거다라는 믿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각자의 배경이 무엇이든 부모님이 누구든 공부를 하면은 모두가 자기가 공부한 만큼의 대가를 받을 거다. 모두가 노력한 만큼의 대가를 받을 것이라는 믿음이 바로 학생들을 뒤에서 북돋아주는 원동력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믿음은 바로 조국 후보자님이 깨져버렸습니다. 다른 누구도 아닌 현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의해 말입니다. 논문 하나를 쓰기 위해서 지금 이 순간도 잠을 줄이며 한자 논문을 쓰고 있는 대학원생들이 있습니다. 조국 후보자님 말과 똑같습니다. 조 후보자님의 딸은 이를 비웃듯 단 2주일 만에 인턴으로 SCI급 논문의 제1저자 자리를 끄쳤습니다. 단 한 달만이라도 연구실에서 인턴을 해보신 분들이라면 이것이 얼마나 말이 안 되는지 아실 것입니다. 학부 졸업생조차 처음 연구실에 들어가면은 사수에게 기본적인 실험 장비 조작법, 안전수칙, 연구 방법들을 배우며 시작합니다. 하지만 고등학생이 SCI급 논문을 쓰는데 단 2주일 만에 인턴 만에 연구를 주도하여 성과를 이끌어냈다는 제1저자 타이틀을 얻어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것이 연구 윤리에 따르는 공정한 경쟁의 결과라고 생각하십니까? 단순 거짓 카피로도 학생들은 그에 대한 처벌을 받습니다. 하지만 조국 후보자님이나 후보자님의 따님에게 어떠한 처벌이나 징계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장학금을 받지 못하여
학비 걱정에 시달리고 있고 지금 이 순간에도 학비를 위해 알바를 뛰고 있는 본업에 집중하지 못하고 공부에 집중하지 못하고 그 시간에 생계를 위해 알바를 뛰는 학생들은 대학원생들은 지금에도 곳곳에 있습니다. 저희 공대뿐만 아니라 서울대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조국 후보자님의 딸은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에 들어가자마자 1년간 단 3학점만을 수강하고 2연속 장학금을 수령했습니다. 그리고 조국 후보자님은 장학금 지급 기준을 경제 상태 중심으로 옮겨야 한다 했습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조국 후보자님의 언행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누군가는 저희의 분노가 불완전한 입시제도, 사회 구조에 향해야 한다고 합니다. 저도 저희 나라 입시제도가 문제가 없다는 말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2번의 수능을 추가로 치르면서 대학에 들어온 삼수생입니다. 현 입시제도에도 불합리한 점이 있다는 것은 충분히 공감하고 개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현 입시제도에 어떤 문제가 있던 이 사태에 대한 변명이 될 수는 없습니다. 누구보다 정의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 후보자라면 잘못된 제도를 악용할 생각을 할 시간에 제도 개혁을 위해 목소리를 냈어야 했습니다. 가장 법을 잘 아는 법학자의 위치에서 지금까지 존재하는 사법제도들을 어떻게든 피해가며 이들을 누린 자가 이제 와서 법무부 장관 자리에 사법개혁의 적임자에 어울린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공식이 있을수록 그에 따른 책임이 따른다는 것은 본인이 뱉은 말에는 책임을 질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은 한나 대학교의 단과대 학생회장인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조국 후보자님의 그간 쌓아온 본인의 발언에 어긋나는 행동이 하나둘씩 드러나면서 저는 그에 대한 신뢰를 잃었습니다. 사회를 향해 내뱉었던 조국 후보자님의 촌철살인은 많은 사람들을 따르게 했지만 결국엔 본인을 찌르는 칼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대학 입시형 외고를 폐지해야 한다 주장하셨지만 교수님에 따른 이미 외고에서 논문을 제1조사로 등극하며 대학에 진학을 했습니다. 장학금을 경제상태 중심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하셨지만 교수님의 과정만은 예외였습니다. 주식, 부동산, 펀드를 비판하던 교수님은 가족이 사모펀드 투자 의혹에 식사했습니다. 그동안 부정부패를 겨냥해왔던 교수님의 팬끝은 이제 교수님의 심장을 찌르고 있습니다. 본인의 말에 본인이 얻어맞는 이 이중적인 모습의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여러분들을 받아들일 수 있으십니까? 조국 교수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신은 달랐어야 했습니다. 제발 이번에는 다를 거라는 국민들의 기대를 당신은 저버렸습니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수이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자리에 오른 당신은 그저 위법은 아니다라는 구차한 변명을 늘어놓는 모습이 아니라 저희 조국의 정의와 공정함을 수호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국민이 영원하던 정의로운 사회를 위한 집행자가 아니라 사법개혁의 칼자루를 쥘 적임자가 아니라 그 칼자루가 향했어야 할 그늘 속의 태권자였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네. 따라서 조국 교수님께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마 어딘가에서 이 집회를 보고 계실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죠? 또다시 저희에게 배신감을 안겨주지 마시고 이제 그만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자리에서 물러나 주십시오. 부디 저희의 마지막 기대를 저버리지 말아주시고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를 위해 이만 물러나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교자녀 논문 특혜 지금 당장 사퇴하라! 고교자녀 논문 특혜 지금 당장 사퇴하라! 고교자녀 논문 특혜 지금 당장 사퇴하라! 네, 다음 세 번째 사전 신청 발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전임이신 제60대 부총학생회장 자유전공학부 13학번 박성호 씨를 모셔보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집회를 페이스북에 공유하며 권망 대신 실수할지라도 행동하는 용기를 가지자고 썼습니다. 네, 그래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발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여기 아크로를 꽉 채워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조국 일가의 탈법 행위를 묵인할 수 없다는, 그렇게 묵인한 채 법무부 장관에 임명시킬 수 없다는 서울대학교 학생들이 여기 모여 있습니다. 늦은 밤에 아크로에 모여 우리는 조국 교수의 사퇴를 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곳에 오자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왜냐하면 두렵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두렵습니까? 청와대와 여당의 비호 아래 부적격한 사람이 법무부 장관이 될 위기에 놓여 있다는 것이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내 사람이라는 이유로,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온갖 의혹이 제기되고 일부는 사실로 밝혀지고 있으며 조사 결과 무엇이 더 밝혀질지 알 수 없는 사람이 고위 공직자가 될지도 모른다는 이 상황이 우리를 광장으로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남들은 몇 년에 거쳐도 만들까 말까 한 SCI급 논문을 단 2주 만에 제1저자로 등재된 것은 과연 본인의 능력인지 아니면 본인 부모의 능력인지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후보자의 딸은 멀리까지 매일 오가며 프로젝트의 실험에 적극 참여하였고 경험한 실험 과정 등을 영어로 완성하는데 노력하였으므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참으로 무지한 소리들이라 말했던 어떤 분이 떠오르는 것은 저만이 아닐 것입니다. 유급을 해서 자식이 받은 장학금은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자녀에게 준 장학금도 교육비를 부모가 부담한다는 측면에서 직무 관련성과 상관없이 공직자에게 제공된 것으로 평가된다며 예외 사유가 없다면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하던 권익위원회의 김영란법 해석은 서울대 교수이자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딸 앞에서만큼은 입을 닫습니다. 조 후보자의 오촌 조카와 처남이 실소유하고 있다는 의혹을 사는 코링크 프라이빗 에쿼티 블루코어 밸류업 1호. 기네요. 네, 조국 교수 일가가 단체로 투자하고 그 펀드가 가로등 업체를 인수하고 그 업체가 관급 공사를 아무리 타내도 펀드의 수익이 급격히 개선되어도 조국 교수는 공무원들이 블라인드 사모펀드에 더 많이 투자해야 할 판이라는 말밖에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조국 교수에게 제기되고 있는 의혹은 단순한 자식의 진학 문제는 물론 민정수석의 권력을 오남용하여 자산을 축적하려 시도했다는 의혹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국 교수는 자산 축적 과정의 문제는 외면한 채 의혹받는 재산들을 선심 쓰듯 기부함으로써 사태를 수습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조국 교수를 납득하지 못하는 까닭입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누군가는 조국이 아니면 사법개혁은 이룰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조국 교수가 법무부 장관에서 낙마할 경우 사법개혁은 영영 이뤄지지 못할 것처럼 말합니다. 그리고 조국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자유한국당 지지자로 보수 우파로 적폐로 몰아붙입니다. 조국을 비판하는 사람들의 신상을 털고 말꼬리를 잡아 너도 적폐냐? 너도 적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반대하는 사람들의 입을 막습니다. 조국 또한 본인이 아니면 사법개혁이 영원히 이뤄지지 않을 것처럼 말하며 법무부 장관에 취임하려 합니다. 하지만 늦었습니다. 이미 국민의 57%가 조국 교수의 임명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절반 이상이 전부 적폐일 리도, 기득권일 리도, 자유한국당 지지자일 리도, 보수 우파일 리도 없습니다. 이미 대부분의 시민들은 조국 교수가 사법개혁에 부적합한 인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닙니까? 이미 서울대, 부산대 등 의혹과 관련한 모든 기관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되었습니다. 코링크 프라이빗 에쿼티의 핵심 관계자 3인은 해외로 출국한 지 오래입니다. 조국 교수는 임명 후에도 검찰 조사를 받아야 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이미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 사람과 정당이 사법개혁과 제도 개선을 장기적으로 제대로 추진할 수 있을 리 없습니다. 그놈이 그놈이라는 냉소와 무관심이 커질 것입니다. 이번 정부가 추진하고자 했던 모든 개혁은 조국 앞에서 멈추고 말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습니다. 책임 있는 여당이라면
진정 사법개혁 의지를 가지고 있는 여당이라면 지금 당장이라도 조국 교수의 지명 철회를 요청해야 합니다. 청와대는 국민들의 뜻을 겸허히 수용하고 다른 사람을 법무부 장관에 지명해야 합니다. 당장의 전국 주도권을 위해 시민들이 정치에 환멸을 느끼게 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조국 교수에게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며 걱정하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저기 계신 총학생회장님도 그렇고 부총학생회장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걱정이 많은데 힘내라고 한 말씀 드립니다. 진실과 허위가 있을 때 세상 전체와 맞서야 할지라도 진실에 매달려 있다면 미치지 않은 것이다. 조지 오웰의 1984에 나오는 말입니다. 상황은 더 나빠지고 있지만 아직 우리에겐 시간이 있습니다. 진실을 말합시다. 감사합니다. 첫 번째 현장 발언자로 저희 컴퓨터공학부 17학번에 재학 중인 한상현 씨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큰 박수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금 컴퓨터공학부 학생회장직을 맡고 있는 컴퓨터공학부 17학번 한상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이렇게 많은 사람 앞에서 이야기를 해본 게 지난 5월 27일에 있었던 총회 이후에 처음인데 굉장히 떨리고 지금 준비도 안 돼 있지만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이 있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짧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앞에서 사전 신청 발언자분들께서 너무 조국 후보자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고 어떤 부분에서 법무장관의 자격이 없는지 잘 짚어주셨습니다. 저는 제 얘기를 좀 해보고 싶었어요. 저는 지금 컴퓨터공학부를 다니고 있고 적폐라고 하면 적폐라고 할 수 있겠죠. 영재고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과정에서 한치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그냥 평범한 용인의 한 중산층 가정에서 태어나서 학원을 다니다 보니 이렇게 하면 영재고라는 게 있다고 해서 공부를 했고 그래서 갔고 그리고 영재고 3년을 다니는 동안 RN이 그리고 각종 공모전을 준비하면서 같은 조 친구들과 머리를 싸매고 밤낮 자습 시간을 모두 바쳐서 연구 결과를 내면서 다 떨어져서 공모전에서 탈락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득바득 내신 따고 공부하고 교내대회 나가서 결국엔 서울대 컴퓨터공학부에 왔고 그리고 지금까지 2년 반을 잘 다니고 있었어요. 제가 첫 번째로 성인이 되고 투표한 공식적인 투표가 장미 대선이었습니다. 박근혜 탄핵 시위가 시기가 지나가고 그 이후에 대통령을 새로 뽑는 시기가 지나면서 3월생인 저는 2달 만에 성인의 자격을 갖고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 첫 투표니만큼 모두의 공정함 그리고 사람들의 기회를 보장하겠다는 그 모토에 끌렸고 그래서 저는 문재인 후보한테 투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항상 지금까지 여러 가지 면모에서 맞는 것도 있었고 아닌 것도 있었지만 믿고 있었습니다.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고 그들이 준비한 것들이 있을 거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열쇠라고 봤던 검찰 개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국 후보자는 민정수석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그 검찰 개혁의 적임자, 선봉장으로서 이름을 알려왔습니다. 촌철살인의 펜촉은 지금까지 수많은 위정자들의 거짓된 행위를 향했고 우리는 이를 보며 통쾌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왜 여기 모였습니까? 그분이 보여준 행태가 어떠했기 때문에 모였습니까? 어떻게 2주 만에 SCI급 논문이 나올 수 있다는 말입니까? 제가 만약에 2주 만에 그거 하나 쓸 수 있었으면 저는 지금 아마 MIT에 있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고등학교 내내, 대학 내내 그것만 연구하고 그것을 위해 목숨을 바쳐 헌신해서 나올까 말까 한 것이 그러한 논문 한 편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가지고 공정성과 정의를 말씀하시던 분이 법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괜찮다라는 것은 저는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말씀이시지만 이 앞에 나왔고 여기 앉아 계신 많은 분들께서도 제가 어떤 말을 하고 싶은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 자리에 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힘들고 고되었는지 그리고 얼마나 앞으로 보이는 것도 없고 깜깜한지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우리가 다시 이 자리에 서서 모이는 일이 없도록 꼭 조국 후보자님께서 사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솜씨가 부족해서 잘 말을 못했는데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컴퓨터공학부 17학번 한상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집회는
저희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는 집회가 아니고요. 총학생회 주도로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만들어 나가는 집회입니다.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나 집회 취지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신 분들의 의도는 저희 총학생회나 주최 측과는 무관한 일이라는 점을 미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